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6.4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제목은 경사하중을 받는 이중대칭 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일단 경사하중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사하중은 대칭 평면에 없는 하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칭 평면에 없는 하중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이런 식으로 단면이 있다면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게 대칭 평면이라 그랬죠? 이제 단면 입장에서 보면 대칭축, 근데 얘를 전체 구조물에서 보면은 평면이 되기 때문에 대칭 평면이라고 불렀고, 이 대칭 평면들이 지금 이 하중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경사하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사하중을 받는 것 중에 두 가지 조건을 추가로 만족을 시킨 애들만 다룰 건데, 1번이 이제 이중대칭이어야 된다. 그리고 2번이 이제 도심을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중이. 도심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이래야 비틀림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중대칭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굽힘 공식을 굽공이라고 쓸게요. 굽힘 공식을 두 가지가 아니라 두 번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왜냐하면 굽힘 공식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는 적어도 하나의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유도를 한 건데, 지금 경사중을 받는 보호를 풀려면 굽힘 공식을 두 번 써야 해요. 그럼 굽힘 공식을 두 번 써야 하면은 적어도 대칭축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대칭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풀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경사하중을 푸는 원리가 1번은 이제 경사하중을 분해를 해요. 경사하중 분해. 그리고 2번이 그래서 굽힘 공식, 굽공을 두 번 쓰시면 되죠. 그 다음 3번이 이제 요 2번에서 나온 결과를 합을 하시면 됩니다. 응력을.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수식화를 할 건데, 수식화를 하기 전에 부호 규약을 조금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제 경험상 경사중을 받는 이중대칭보에서 제일 어려운 건 부호 규약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호가 너무 헷갈리는 단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부호 규약은요,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매겨주는데, 매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많은 부호 규약을 좀 봤었죠? 근데 부호 규약의 핵심은요, 어떠한 두 상태를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얘를요 5N이라고 해줘요. 얘 5N인 이 힘이 있습니다. F 벡터가 이제 5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얘랑 반대 방향인 이 5N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5N. 근데 얘는 크기도 5N이고 이제 방향도 이제 작용선이 똑같긴 해요. 평행하죠. 방향도 뭐 이제 X축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다른 상태잖아요. 상태는 확실히.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부호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플러스 5N, 마이너스 5N. 그래서 부호 규약은 이런 목표예요. 여러분이 전달력도 시계 방향은 플러스라고 매겼고 굽힘 모멘트의 경우 스마일 형태가 플러스라고 매겼듯이 어떠한 상태들을 구분을 여러분이 해줬어야 됩니다. 시계와 반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매겼고요. 전달력에서는 굽힘 모멘트는 스마일 형태 그리고 우울한 형태 있죠? 이제 우울할 때의 표정과 스마일 웃는 표정 그 입모양이 얘가 플러스 이 마이너스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부호 규약을 매겨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굽힘 모멘트 보호 규약을 지금부터 매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굽힘 모멘트 보호 규약은 하나는 알고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웃는 모양. 자, 보를 뭐 이렇게 누르면은 보가 이런 형태로 굽겠죠? 근데 이런 형태로 굽는 거는 이제 우울할 때 입모양 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 굽힘 모멘트가. 근데 우리는 경사하중이 아닐 때의 굽힘 모멘트 보호는 알고 있지만 경사하중을 풀기 위해서의 굽힘 모멘트 보호 규약이 또다시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보호 규약을 새로 세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조금만 더 지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 규약에 대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보호 규약은 사실상 매기기 나름입니다.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가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제 책마다 똑같은 상황의 부호를 어떤 때는 플러스로 매기고 어떤 책은 마이너스로 매길 때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봤던 것 중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할 때 어떤 책에서는 얘를 플러스라고 매기고 어떤 책에서는 마이너스로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만큼 되게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매기는 건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매길 때 조금 충돌이 안 일어나게 매깁니다, 보통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굽힌 모멘트가 보통 이제 이 웃는 모양이 플러스라는 걸 여러분이 매겼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경사하중을 다룰 건데 경사중에서 생기는 이제 굽힌 모멘트를 다룰 건데 이때도 얘와 크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부호규약을 새로 매겨줍니다. 이제 그냥 인위적으로 매기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요, 약간의 배려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이제 좀 외우기 쉽게 그냥 이런 충돌을 안 일으키는 선에서 부호규약을 이제 매겨줍니다. 이제 말이 길었죠? 그러니까 부호규약은 어떠한 두 상태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매번 나와요. 거의 매번 나오고 어렵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사하중을 받는 부호규약을 어떻게 매기냐. 이제 보통 우리가 일단 좌표축을 매겨줘야 됩니다. 좌표축을 매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보통 좌표를 매긴다는 얘기를 했어요. X, Y, Z. 그러니까 이제 X는 요 보의 축 방향이고요. Y는 요 윗방향, 그리고 Z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Z는. 이거를 보 단면에다 그릴 건데 이 보 단면은요, X축 양의 면입니다. X축 양의 면. X축 양의 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X축을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을 말해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랐을 때 두 조각이 나오죠. 얘와 얘가 나오는데 X축을 법선 벡터로 갖는 거는, 자, X축이 요렇게가 있죠. 자, 그럼 얘와 얘 중에서 X축을 법선 벡터로 갖는 애는 얘입니다. 법선 벡터라는 게 평면 밖으로 나오는 이제 벡터니까 얘가 X축 양의 면이 돼요. 즉, 요 단면은 X축 양의 면이라는 거는 요렇게 잘랐을 때 이쪽에서 본 게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Z축은 요렇게 그려지고 Y축은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Y축은 위로 향하고 Z축은 왼쪽으로 향한 애라는 게 금방 여러분이 그려집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경사중을 제가 분해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경사중을 분해를 여러분이 할 건데 분해해서 하중이 두 개가 나올 거잖아요. 분해를 하면은 그 하중이 각각 만드는 모멘트를 구할 거예요. 그럼 모멘트가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 모멘트 두 개를 보통 MY, MZ라고 하는데 MY와 MZ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멘트를 구했어요. 경사중을 분해해서 모멘트를 구했더니 모멘트가 MY가 Y축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모멘트 벡터를 구해봤더니 그럴 때 얘는 플러스라고 매기고, 똑같이 모멘트 Z를 구해봤더니 Z축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은 플러스라고 매기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직접적인 과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이런 느낌이라는 걸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식을 직접적으로 배우기 전에 이걸 한국말로 좀 풀어보면요, X축 이제 부호규약 얘는 안 적을게요. 그냥 경사중을 받을 때 생기는 모멘트, 즉 MY, MZ의 부호규약은 어떻게 매기냐. X축 양의 면에서 모멘트 벡터가 Y축 양의 방향 향하면 플러스입니다. 똑같이 이제 얘는 Z축일 수도 있어요. Z축 양의 방향을 향하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X축 양의 면 요렇게 본 거, 즉 잘라서 이쪽 면으로 쳐다본 겁니다. 거기서 모멘트 벡터, 이렇게 분해된 모멘트 벡터 두 개가 있죠. 얘네가 각각 Y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Y축을 요렇게 설정을 했고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요 모멘트 Y 벡터와 똑같으니까 이제 Y축 양의 방향을 향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플러스 부호를 매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부호규약은 매번 새롭게 매겨주되 앞에 것과 충돌이 안 일어나게 매겨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MY와 MZ가 굉장히 어색하고 새롭게 보이지만 MZ만 보면은 얘는 5장에서 매겼던 그겁니다.
5장에 여러분이 하중이 경사중이 아닐 때를 배웠잖아요. 시그마는 그냥 마이너스 i분의 my, 뭐 그냥 보가 요렇게 하나 있을 때 요 m, 이 m의 경우 이제 우리가 2차원에다가 이걸 그렸죠, 평면에다. 근데 이 모멘트가 지금 요 방향, 자, 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 방향을 여러분이 생각해보면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모멘트를 화살표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요, Z축 방향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Z축 방향으로 여러분 모멘트 방향 정하는 그 오른손 법칙 있잖아요. 그걸 해보면은 요 그림이 지금 MZ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자, 그럼 MZ가 여러분 Z축 양의 방향을 지금 향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5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M을 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모멘트 때문에 생기는, 자,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얘만 관찰을 해보면은 요렇게 모멘트가 그려질 겁니다. 얘를 우리가 지금 얘 스마일 형태로 이제 굽어지기 때문에 플러스로 매겼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얘와 지금 MZ를 요 방향을 플러스로 매긴 것과 부호가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여러분이 보이시면 좋겠어요. 지금 MZ가 Z축 양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때를 플러스로 매겨준다면 5장에서 그 굽힌 모멘트를 이렇게 플러스, 스마일 형태를 플러스로 매겼던 것과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MZ만을 고려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5장에서 했던 것처럼 윗방향 압축이 일어나고 아랫방향 지금 인장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충돌이 안 일어나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매겨준 겁니다. 자, 어렵죠?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기만 해도 좀 덜 힘들 겁니다. 그냥 무슨 내용인지를 좀 느낌은 알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번 강의에서는 부호교양 내용만 할 건데 예시를 좀 통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강의를 좀 맞춰볼게요. MI의 MZ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호를 매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를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드릴 건데, 이건 이제 보의 단면이에요. X축 양의 면을 따온 겁니다. 제가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죠. Z축, Y축. 자, 근데 모멘트가요, 만약에 요렇게 향하고 있어요. M을 뭐 이제 플러스 3kNm라고 할게요. 대충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플러스라고 해오겠습니다. 사실 플러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때 MY와 MZ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MY와 MZ. 자, 그럼 이 모멘트의 Y 성분, Z 성분이란 얘기거든요. 이 모멘트를 Y축, Z축으로 분해를 하면은 요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얘가 MZ고 얘가 MY예요. 자, 그 상태 여기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XY 평면 있을 때 요렇게 F 있으면은 이렇게 FX 그리고 요렇게 FY 여러분이 많이 분해를 해 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M이 있으면은 Z축 방향의 M, Y축 방향의 M 이렇게 여러분이 분해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이거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 뭐 이제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요 사이각이 알파예요, 지금. 자, 그럼 MY는요. M 코사인 알파가 될 겁니다. M 코사인 알파. 그냥 이제 이 M을 여기 M이라고 하면은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그리고 MZ의 크기는요. 방향 말고 크기만 따져보면 M 사인 알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Z의 크기의 경우 요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그냥 사인 값에 해당을 하니까요. 길이 자체는. 자, 근데 부호규약을 매긴 걸 좀 따져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M을 제가 플러스라고 잡아왔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를 보면요. 알파가 예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니까 MY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면 MY는 실제로 Y축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정한 부호규약대로 플러스가 맞습니다. 자, 근데 MZ를 보잖아요. M은 플러스고요. 사인 알파는 알파가 예각이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 그림의 MZ는 우리가 매긴 부호규약에 따르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Z축의 음의 방향이니까. 자, 그럼 MZ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이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납득이 되시나요? 뭐 만약 그냥 알파가 30도라면은 여기 실제로 30도 넣고 30도 넣고 M3 여기 M3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수치가 나오겠죠? 그때 이 수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케이스를 한 번만 보면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자, Z, Y 이고요. 똑같아요. 똑같이 M이 이렇게 있어요. M 그리고 여기가 이제 MZ 여기가 이제 MY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렇게 둔각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베타 여기 둔각을 이제 베타라고 해볼게요. 요 각도를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MY, MZ를 구할 건데 이제 결과를 먼저 써보면은 MY는요 M 사인 베타고요. MZ는요 M 코사인 베타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바로바로 나오시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삼각함수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약간 헷갈렸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래 걸려도 뭐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하시나요? 삼각함수를 구할 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돌리면은 요 점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죠 정확히는. 그리고 y좌표가 사인 세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근데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인데 지금 x좌표급에 해당하는 게 z축이죠. z축. 형광색 펜으로 그린 그림을 그냥 이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럼 지금 이 형태가 똑같이 되죠? 그럼 이때 m의 z축 성분으로 분해를 하고 싶다면은 코사인 베타를 곱해주시면 되고 y축 성분으로 해주고 싶다면은 사인 베타를 곱해주면 됐던 겁니다. 이러면은 사실 삼각함수를 제대로 배웠다면 이제 부호규약을 바꿀 필요가 그냥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베타가 둔각이면요 사인 베타는 플러스입니다. 그쵸? 그리고 m은 제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여기 3 플러스 3kN이죠. 그럼 MI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부호규약에 따르면은 MY가 지금 플러스 형태가 맞습니다. MZ를 여러분이 보시면 M은 플러스고요. 코사인 베타는 베타가 둔각일 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제 그 코사인 삼각함수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MZ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도 이 그림에 마이너스 부호규약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수정을 했어야 됐죠. 요 마이너스 부호를. 근데 여기서는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를 각도로 잡을 때와 여기를 각도로 잡을 때가 지금 모습이 되게 달라요. 거의 흡사하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각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줄 때도 있고 안 붙여줄 때도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꼭 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긴 지금 마이너스가 안 붙어도 코사인 베타 때문에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긴 하겠지만 이제 겉모습에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국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얘 마이너스 붙였던 것처럼 그냥 수정만 마지막에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멘트를 마이너스로 줄 수도 있죠. 마이너스 3kNm라고 줄 수도 있지만 이제 겁먹지 않고 그냥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로 좋다면 얘 모멘트 마이너스죠. 근데 코사인 알파는 알파가 예각일 때 플러스잖아요. 근데 모멘트 y는 지금 보니까 부호규약상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냥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최종값을 얘를 이제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호규약을 설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렵죠?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강의 내용이. 그래도 이게 한번 이해는 안 되더라도 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백지에다가 써볼 수 있는 능력까지는 이제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호규약이 헷갈리면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헷갈려요. 정말로. 근데 특히 경사중을 받는 이중대칭부 부호규약이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이 부호규약으로 공식을 매기는 거를 이제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